제가 떨려서 말을 잘할 수 있을지. 편하게 해줘요. 저도 많이 설레이고 긴장이 돼요. 같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컨텐츠예요. 제가 궁금해하는 멋진 여자들을 초대해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고 자극도 받으면서 더 멋진 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앞에 멋진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멋진 여자의 첫 번째 게스트로 이 친구보다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진짜 멋진 탑모델 최소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소라 씨를 그런 행사장 같은 데서 몇 번 마주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소라 씨가 외국인 같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막 품고 있는, 그리고 소라 씨 특유의 어떤 그런 약간 퇴폐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다가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 이 컨텐츠를 하기로 하고 놀러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소녀 최소라가 발소리도 하나도 안 내고 들어와서 90도로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양갈래 머리를 한 소녀가 어떤 게 최소라 씨인가요? 구분을 해요, 저를. 아, 모델 최소라와 인간 최소라를 좀 구분을 하는 편인데, 모델 최소라는 좀 더 당당하고 무서운 게 없고, 인간 최소라는 극도의 내향형이라 지금은 인간 최소라로서 왔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 유퀴즈 같은 데 나왔을 때도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매력을 뿜뿜했었잖아요. 그때는 스위치가 모델 최소라였어요. 아, 모델 최소라였어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당당하게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탁 키고 제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인간 최소라로서 그냥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네, 좋습니다. 처음 소라 씨의 데뷔 이런 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데뷔 때보다 더 떨리고요. 아, 그래요? 데뷔를 하게 된 게 네. 모델이 제 꿈이었다거나 주변에서 뭐 모델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반에서도 제일 목소리만큼 목소리는 커요, 제가. 그래서 목소리만큼 숫기 없는 아이였는데 정말 안 친한 친구였거든요. 네. 그 친구 한 명이 모델을 하고 싶다. 오. 근데 에이전시를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섭다. 같이 따라가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 같으면 싫은데? 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날은 변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따라갔는데 에이전시 측에서 저를 관심 있어 하셨고, 해볼까? 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해볼까? 그때 막 유명한 모델이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네. 패션의 패도 모르고 모델의 모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 제일 첫 쇼가 엄청 자그마한 졸업작품 쇼였어요. 네. 제 의자 끝에서 언니 의자 끝 정도 길이였을 거예요. 하나도 긴장이 안 됐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렇게 숫기 없는 소녀가. 정말 하고 싶다거나 이랬다면 오히려 더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헤어 메이크업 하라니까 하고, 리허설 하라니까 걷고, 라인업 서라니까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도 안 떨리다가 네. 시작이 되고 음악이 들리잖아요. 그 음악이 내 몸을 타고 흐르면서 심장을 이렇게 때리는데 뭔가 그때부터 조금 두근했던 것 같아요. 오. 그분이 제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고 계셨는데 3, 2, 1, GO!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 손을 탁 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서 쫙 전율이 흘렀어요. 와. 그리고 그 짧은 무대를 나가서 탑포즈를 하고 돌아와서 백스테이지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운명적으로 시작한 거네요, 진짜. 그쵸? 약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진부한 스토리 같기도 하면서. 아, 진부하지만. 클리셰가 너무 뻔한데
그 소라 씨 하면은 되게 최초라는 타이틀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최초 루이비통 캠페인을 몰랐어요? 딱히 정보를 이렇게 막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라 네. 근데 한 10년 넘었죠. 13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탑 모델이잖아요. 그렇게 긴장을 놓지 않고 완벽하고 싶어요. 완벽하고 싶군요. 무대에서 내가 무대의 연출가, 음악가, 조명가, 옷가, 헤어, 메이크업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이 디자이너가 원했던 그 무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후회할 그런 거를 남기는 거 정말 싫어요.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그쵸?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지금의 소라 씨를 만들어준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은 많이 인간다워졌거든요. 네. 전에는 좀 많이 AI스러웠달까요? 일을 할 때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거를 다 완전 배제. 배제하고 앞만 보고 가는군요. 뭐랄까 감정을 끼워넣으면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제가 힘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좀 더 일밖에 모르는 일중독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 인간 채소라도 없고 모델 채소라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잠자는 거, 네. 먹는 거, 자세 하나하나 사소한 걸 다 예민하게 계속 곤두세우고 심지어 잘 때도 앉아서 자고 부을까봐 패션위크 내내 앉아서 잤다면서요. 패션위크가 4주잖아요. 그쵸? 4주 동안 먹는 것도 엄청 유명한 다이어트가 있죠. 네. 그 물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던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땐 정말 AI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지금 너무 인간이라. 그쵸. 2019년이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내가 더 잘 알아. 가장 많은 쇼의 선 모델로 세계에서. 그죠? 너무 힘들고 힘든데 내 자신을 너무 구석 끝까지 몰아넣었는데 사람들은 다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니까 이상하기도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지만 마음이 좀 폐허였던 것 같아요. 텅 비고. 패션위크가 끝나고 네. 호텔까지 걸어서 갔었는데 마지막 쇼 끝나고 나서 울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패션위크를 잘했다 막 이런 느낌보다 그냥 너무 힘들기만 했던 거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서도 그걸 꿋꿋이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놓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 탑 자리를. 탑의 자리라기보다 인생에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면 나는 뭐지? 내가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못하면 나로서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강박처럼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인정에 대한 것이 비어져 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몰아붙이면서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때 당시를 후회한다거나 뭐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힘들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때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때보다 더 독하게 할 거예요. 아, 더 독하게요? 네, 정말 더 독하게 할 거예요. 내 만족감이 찰 만큼. 와. 왜냐면 그때도 저는 만족하지 못했었거든요. 성격이 진짜 이상한가 봐요. 만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 칭찬을 잘 안 해줬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만큼 쌓아놔도 주변에서 다 너무 멋있다 칭찬을 해도 내 자신은 나에게 칭찬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심하게 저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거를 좀 더 일을 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막 다치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때 당시엔 많이 쓰러지기도 했고 하루에 잘 먹지 않아서 쓰러졌는데 일어나면은 그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 늦었어 가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니? 근데 그렇게 본인한테 엄격하고 완벽주의자고 이런 소라 씨인데 제가 듣기로는 은행 업무를 전혀 보지 못한다고
공인 인증을 받으러 은행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 쓰고 이러는데 시간이 흘러 제가 인간 최소라가 되고 이 자아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나니까 네. 내가 못하는 게 정말 많구나. 빈틈이 정말 많구나. 은행 업무라든지 비행기 티켓을 끊는다든지 네. 뭐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스스로 안 하잖아요. 아, 그쵸. 회사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길래 네. 오빠 나 은행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은행 왜 무슨 일 있어? 이러고 나 공인인증서 받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오빠가 되게 한심과 물음표의 중간 정도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이리 와봐 도와줄게 해가지고 오빠가 노트북을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게 언제적 일이죠? 최근 2018년도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예전 얘기니까요. 네, 나쁘지 않네요. 엄격하고 완벽주의자고 그런데 이렇게 인간 채소라로 뿅 하고 나오게 해준 어떤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계기는 정말 100% 남편이군요. 가장 크죠. 한창 AI 시절 때 저를 한창 몰아넣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를 만났어요. AI인 상태로 만났죠. 네. 처음에. 그래서 오빠가 넌 정말 감정이 없구나. 처음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패셔니컬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고 오빠는 뉴욕의 길거리를 찍고 싶다 오. 해서 스트릿 포토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쇼 끝나고 나오면 한창 바빴을 때기도 했고 나오면 아시잖아요. 네. 엄청 많은 포토분들이 계시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특별히 어떻게 기억을 못하. 군중이었군요. 네. 남편은 그냥 네. 군중이었군요. 제가 먼저 오빠한테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땡큐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까딱했대요. 그래서 오빠가 한국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한국 사람 채소라를 아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친구의 친구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의 스타일이 아니었군요. 네, 재미없었고요. 그리고 오빠는 쟤 왜 저래 이거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연락을 먼저 한 계기가 타투가 하고 싶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오빠가 잘 알아 주고 우연히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러고서 그날 타투를 이제 상담을 받고 그 다음날 오빠랑 그냥 뉴욕 길거리에서 맨바닥에 앉아서 그냥 인생 얘기를 막 했어요. 그냥 뭐 난 이렇게 살았다, 뭐 저런 이런 삶이 있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눈이 이렇게 맞은 그래서 거죠. 그냥 스며드는 거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근데 처음엔 서로 비혼주의자의 사랑이 영원하다거나 뭐 엄청 중요하다거나 뭔가 그런 느낌의 만남보단 좀 더 가벼운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게 편했어요. 사랑을 하면 방해되니까. 일에 방해되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그쵸? 일보다 사랑을 더 생각하게 되니까 그 자신이 싫었어요. 그런 만남이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스며들었군요. 스며들은 거죠. 네. 제가 점점 감정이라는 걸 조금씩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 앞에선 모델 채소라가 아닌 인간 채소라로서 있을 수 있겠다가 조금씩 피어났던 것 같아요. 예전엔 정말 오빠가 카메라만 이렇게 탁 들면은 멋있는 느낌으로 스위치를 탁 켰는데 지금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되게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편안해 보여요. 맞아요. 제가 전에는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제가 상처를 입어도 그 마음에 있는 그 도넛 안이 안 채워졌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 도넛에 이렇게 팡 찍고서 이렇게 빼갔는데 그 조각을 오빠가 찾아서 이렇게 다시 껴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전 옛날에 사랑 그딴 거 이랬는데 그랬지만 근데 그때도 사랑 뭐 그딴 거 이랬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을 원했던 정말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네. 쉰 지는 지금 지금 10개월 정도 됐죠? 근데 예전에 소라 씨라면 이 일을 쉬는 게 용납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됐어요. 그쵸.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쉬어본 게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쉴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은 사실 쉬는 게 아니거든요. 뭘 먹을 수도 없고 네. 내 몸을 긴장을 풀 수도 없는 기간이에요. 왜냐? 저는 일을 하려고 하면 3주는 잡아요, 일단. 3주 전부터 그 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군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 용납이 안 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3주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하죠? 점점 안 먹기 시작해요. 음. 요즘에는 옛날처럼 물만 먹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두유를 먹는다거나 두부를 먹는다거나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방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여기 올 때는 편하게 오려고. 아 그래요? 저랑도 얘기할 때 못 잘 것 같다고. 잠도 많이 자면은 부으니까 촬영 전날은 계산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몇 시간 하고 운동 몇 시간 하고 그렇게 온다고. 제발 편하게 오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다행이에요. 잘 잤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좋네요. 지금 처음으로 인간 채소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죠. 온전히 네. 누리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예전에는 이제 제가 흡연을 했었어요. 그쵸. 저 그 짤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소라 씨 진짜 멋있어서 완전 화제된 짤 다 알죠? 이게 왜 유명한지 저 사실 모르겠어요. 그때 하다 저도 담배 필 뻔했어요. 보고. 제가 담배를 폈던 이유는 저에게 한숨이었어요. 그게 너무 막 그 안에서 예민하고 힘들고 일이 치이고 막 그 상황에서 나 잠깐 담배 피고 올게 하고 나가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으면서 이제 하늘을 탁 보는데 그게 뭔가 좀 이게 담배가 맛있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도 이게 긴장이 풀리면서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지금은 끊었어요. 지금 그쵸. 너무 숨을 잘 쉬고 있어서 네. 지금은 생각보다 손으로 뭘 만지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한 번밖에 해보진 않았는데 도예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명상하는 기분으로 했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소라 씨를 위로해 주는군요. 혹시 20대 때 소라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네.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라 네. 난 너무 행복해 이러지만 나중에 또 일을 하러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또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네.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음. 분명히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 일이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 만족감에 하게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20대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어요. 다시 20대로 돌아가도 어차피 지금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가도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 힘들었던 과정의 끝이 해피 엔딩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쵸? 너무 알죠. 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냥 주변을 좀만 더 봤으면 좋겠다 정도? 요즘에 이제 사람의 소중함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주변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는 거가 큰 행운이더라고요. 처음에 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네네네. 언니가 너무 연예인이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팍 박혀 있으니까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많았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소라 씨 온다고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 행사장에서 봤던 막 소라 씨 막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고 올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행사장에서 봤던 언니만 아니까 그래서 너무 근데 긴장하는 모습 들키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저도 그래서 저도 청심환 먹고 있었어요. 소라 씨 만나기 전에. 근데 너무 털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편했어요. 저는 소라 씨가 오자마자 너무 이야기를 다 들려줘가지고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전부터 좀 알고 있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오히려 언니를 보면서 사람이 엄청 사랑스럽다라고 느꼈거든요. 털털하면서 편하게 대하면서 나오는 그 사랑스러움이 너무 그래요? 좋았어요. 둘 다 사랑스러운 걸로 할까요? 지금은 제가 1년 정도를 휴가를 받은 건데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기가 아. 갖고 싶어서 아기 생각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 근데 어느 순간 갖고 싶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소라 씨의 아기라니. 저도요. 진짜. 나올 때부터 아기가 막 이렇게 길쭉하게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쭉하게. 응애 이러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이런 모습을 닮을까? 오빠의 이런 모습을 닮을까? 아빠의 성격을 닮는다던데? 막 이러면 그러면 딸이면 아빠의 성격을 닮으면 감수성 너무 풍부하고 예쁘겠다. 막 뽀얗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제가 정말 튀거든요. 근데 상상의 나래를 막 무한가지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아이를 막 5명 낳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기 5명이나요? 근데 오빠가 한 명이 일단 낳고 얘기나 하자고. 40대 소라 씨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조각이 많아져 있지 않을까요? 조각이 더 많아져 있. 도넛과 이 가운데 구멍을 떠나서 네. 더 옆에가 이렇게 더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더 넓어지는. 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때도 모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애가 있어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걸로 느끼는 행복보다 지금 제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행복이 더 커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 같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상담을 해온다면 저는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쫙 얘기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빵빵해진 도넛이 아니라 원이 되겠죠? 네, 그쵸? 그죠. 둥근 원이 될 것 같아요. 둥근 원이 된 소라 씨의 모습이 너무 기대됩니다. 소라 씨가 생각하는 멋진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여자는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침에 자고 일어난 눌림머리 소라도 무대 위에서 워킹하는 소라도 코 푸는 소라도 우는 소라도 환하게 웃고 있는 소라도 다 제 자신이니까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지금 행복한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멋진 여자 완성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받고 위로받고 자극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